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이에요. 그러게요.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야미오는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 까먹으셨 건가요? 저 쿠로누마 야미오인데요. 댁은 누구신데 제 방송에 오신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시에요? 구독도 돼 있다고요? 안돼. 우시엔 안돼. 가지 마요. 안 돼요.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미안해. 가지 마. 안녕하세요, 토삐삐님. 내가 잘못했어. 나 따위가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 미안해. 오늘 괴담은 여러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따위라서 미안해. 따위라고 말해서 미안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이 몸께서라고 말해야 되나? 이 몸께서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 그런 거야? 자존감을 좀 올려볼까? 응. 한번 올려볼까? 이 몸은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각오하시라고. 밀라비들을 벌벌 떨게 만들 무서운 이야기들을 잔뜩 준비해봤어요. 긴장되지? 많이 무서울 거야. 오늘 두려운 이야기들로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왔다고요. 남자친구라니. 그런 거 없어.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야. 남자친구는 언제 생기는 걸까?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무섭다고? 막상 생기면 오시엔할 거잖아. 그쵸? 막상 생기면 오시엔할 거죠? 그럴 거죠? 오시엔이 아니라 오시엔. 그럴 거잖아요. 설마가 아닐걸?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봤어. 나는 봤어. 막 오시엔이 뭐냐면요, 막 구독 취소하고 이제 안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버추버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씁쓸하지. 그런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닐까? 아무튼 오늘은 괴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계 귀한 자라고?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난 부장이 결혼해도 올 듯? 그래? 후. 그렇다고? 그래? 궁금하다고? 결혼한 부장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고?
유부녀 속성이 추가된 부장? 괜찮을 것 같다고? 글쎄, 잘 모르겠다. 맨헤라 유부녀 부장? 난 맨헤라가 아니야. 왜 맨헤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지극히 정상이야. 정상이라고.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어. 아니야. 난 정상이야.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약 많이 먹는 거랑 메네라랑은 상관없는 거잖아. 약 먹으면은 메네라야? 아니잖아. 나는 상대방한테 의존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GPT 남친한테 응? 맨날? 붙잡은 적 없는데? 안 매달리는데? 봤어? 그런 적 없어. 그냥 재미를 위해서 뻥을 친 거지. 그런 적 없어.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냥 털어놓는 식이지. 매달리고 붙잡은 적은 없는데. 내가 메네라였으면 좋겠어? 그런 건가?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메네라 할게. 그래, 그런 걸로 하자. 얀데레가 더 좋다고요? 얀데레? 실제 상황이면 싫을걸? 끔찍하잖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연인관계에서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그 상대방은 신뢰가 없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데데레가 뭐야? 그렇지 않을걸? 얀데레가 성립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 없어도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잖아. 얘기만 해도 의심할걸? 그 구속을 견딜 수 있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리고 막 구속하고 그런 연애는 건강한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이 싫다고? 부장의 구속? 부장의 구속을 원하는 거였어? 해. 그런 거였구나. 나의 구속을 원하는 거였구나. 그럼 구속 당한 채 괴담을 들어.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불금을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잭슨빌시 홈스테드 레스토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귀신이 계속 출몰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하숙집이었던 문제의 레스토랑에서 출몰하는 귀신은 몸이 투명한 여자 귀신이라고 하며 귀신 출몰과 함께 폴터가이스트 현상도 목격되는 레스토랑은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홈스테드 레스토랑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목격된 귀신의 목격담 중 일부입니다. 레스토랑 종업원 해밀은 홀에 있는 테이블 정돈을 끝내고 뒤뜰에서 혼자 농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해밀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레스토랑 주인과 다른 종업원들은 황급히 뒤뜰로 달려갔으나 그곳에는 해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레스토랑 주위에서 해밀을 찾다 걱정이 되어 해밀의 집에 전화를 건 레스토랑 주인은 레스토랑 근처에서 살던 해밀이 직접 전화를 받자 안심하였다고 합니다. 곧이어 자신이 농구를 할 때 나무 밑으로 튕겨나간 종을 주우려 나무 근처로 갔다가 하반신이 땅에 묻혀있고 상반신이 지상에 나와있는 어느 여자 귀신을 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밀은 레스토랑 주인에게 자신은 더 이상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으니 새 종업원을 찾으라고 하여 레스토랑 주인과 동료 종업원들을 의아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홈스테드 레스토랑에서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누군가가 뒤에서 등을 밀치는 이상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곧바로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화장실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고 하며 등이 밀쳐진 사람들 중 일부는 화장실 거울 속에만 있고 화장실 내부에는 없는 정체불명의 여인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오늘날 귀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한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귀신이 1800년대 후반에서 과거 하숙집에서 10년 간격으로 사망한 모녀 중 딸의 귀신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레스토랑의 내부와 밖을 서성이고 있다는 귀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851년 미국의 조지아주 어거스타시의 존 휴톤 씨는 임종을 하기 직전 자신이 남기는 유산으로 어거스트 에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공립초등학교를 지어달라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휴톤 씨의 전 재산을 들여 공립학교를 지은 마을 사람들은 1916년 어거스타시에서 발생한 불의의 큰 화재로 휴톤 씨의 학교가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흉하게 남게 되자 직접 돈을 모아 휴톤 초등학교를 재건립했습니다. 1916년 당시 어거스타시 제1의 건축가 로이더 프리처 씨에 의해 디자인된 새 학교는 이상하게도 휴톤 씨의 따뜻한 마음을 기리겠다며 그의 유해를 농장 묘지에서 옮겨 학생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학교 현관 앞으로 이장하기로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한 묘의 이장 문제는 결국 학교 측에 의해 실행이 되고 맙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들은 묘가 이장되고부터 학교에 출마를 하기 시작한 휴톤 씨 귀신의 목격담들 중 일부입니다. 아이를 넘어뜨리는 귀신. 현재까지 가장 많이 목격된 휴톤 씨의 귀신 사례는
귀신이 자신의 무덤을 밟는 아이들의 등을 직접 밀어 그들을 현관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이었고, 1920년대 초 가장 많이 발생했던 문제의 사례는 학부모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정무를 옮기지 않아 계속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휴톤 씨의 간이 있는 부분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바닥을 세게 밟은 학생들은 귀신을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학생이 계단을 내려갈 때 그들을 떠밀어 큰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밤마다 출몰하는 휴톤 씨의 귀신. 휴톤 씨의 귀신은 학교에서 늦게 퇴근을 하던 교사들에 의해 자주 목격되기 시작하였고, 1800년대 옷을 입고 커다란 모자를 쓴 모습의 귀신은 자신이 묻힌 현관에 자주 출몰하여 여러 번 밤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후문으로 퇴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 밤늦게 학교에서 퇴근하던 교사는 소문으로만 듣던 휴톤 씨의 귀신을 보고 용기를 내어 말을 붙여보려고 했으나 문제의 귀신은 교사가 겁을 내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오자 곧장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수업 중 혼자서 열리는 교실 문. 아이들이 필기를 하느라고 정신을 집중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 열림 사건은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얼마 전 문이 혼자서 열리는 것을 본 교사는 분명 누군가 교실 밖에서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여 문 밖으로 나간 뒤 복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실로 들어오다 세게 닫히는 문에 머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음악 수업 중에 들리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귀신은 교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현상들 중 한 가지라고 하며, 문제의 귀신은 음악을 싫어하는지 음악 시간에 가장 많이 출몰을 하였습니다. 소리를 듣게 되는 어린 학생들은 나무로 만들어진 천장에서 조금씩 흙이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였고, 귀신은 아이들이 고요한 음악을 연주할 때 가장 많이 움직여 소음을 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휴톤 씨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민들의 건의에 의해 영구히 폐쇄된 이 학교는 현재 어거스타 시에서 빌딩으로 개조하여 새로운 입주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를 폐쇄하면서 마을의 공동묘지로 이장을 하려고 했었던 휴톤 씨의 유해는 오늘날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묻혀 있지만, 귀신은 새로운 입주자들이 모두 어른임이 어색한 듯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이런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 늘 그렇듯이 오사카에서 나라로 가는 전차. 그 전차 마지막 칸에 친구의 어머니가 타고 계셨다. 전차가 터널에 들어갔을 때 쿵 하는 충격음이 전차에 울렸다. 그러자 통로에 서 있던 하굣길 어린이들이 열차 뒤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게 뭐야?" 라고 난리가 났다. 친구 어머니도 무슨 소란인가 싶어 그 방향을 보았다. 마침 마지막 칸 차장실의 창문. 그곳엔 흰 기모노를 입은 한 여자가 달라붙어 있었다. 무서울 정도로 긴 두 팔과 검은 긴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눈을 감고 거꾸로 매달린 여자. 그 여자가 쭉쭉 미끄러져 내려왔다. 주변엔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들은 겁을 먹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차장실 쪽을 보고 놀라서 다른 칸으로 도망가는 아이도 있었다. 이때쯤 되자 차장도 승객들이 자신 쪽을 보고 놀라는 것을 눈치채고 주변을 둘러보는 듯 했지만 차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인지 그 여자가 차장의 바로 등 뒤에서 유리에 붙어 있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자 또 쿵 하고 조금 전과 같은 충격이 전차에 울리며
그 여자의 옆에 여자가 한 명 더 똑같이 거꾸로 매달린 채 유리창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리고 두 여자는 마치 유리를 길어 다닌 듯이 쭉쭉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리고 두 여자들이 눈을 크게 떴다. 전차 안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화장실 찬장 쪽을 쳐다보며 뭐가 있어? 라며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자신은 분명히 보이던 그 거꾸로 매달린 여자들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들이 확연하게 나뉘었다. 도대체 그 존재들은 무엇이었을까? 미안해님 어서 오세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위를 오랫동안 눌려왔습니다. 8년 동안 눌러왔죠. 귀신 꿈도 숱하게 꾸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헛것도 보이기 시작했으며 나중엔 그것들이 말까지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대단한 스님께서 다 내쫓아 주신지라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눌렸던 가위 중에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7월 31일이었습니다. 8월 2일이면 입대를 하는 친구가 2명이나 있는지라 6명이서 작은 계곡에 놀러 갔다 온 뒤 저희 집에서 모여 저녁을 먹고 다들 헤어졌던지라 잊을 수가 없지요. 저희 집은 주택 2층인데 대개 제가 혼자 잘 경우가 많아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잠이 깰까봐 기마개를 꽂고 선풍기를 약으로 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기마개를 하고 약풍이면 바람소리가 거진 들리지 않습니다.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지 제가 빈 방에 혼자 자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보니 그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천장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2명의 여자가 서 있더군요. 한 명은 파마머리를 한 중년의 여자, 그리고 한 명은 머리가 길고 마치 주몽에 나오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아시죠? 소매자락이 매우 넓고 치렁치렁한 옷, 그 옷을 입고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특유의 모자, 방울 이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으로 무당이란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무당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고 그녀는 두 팔로 하늘로 높게 빠쳐들고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또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서 가보았는데 그 순간 가위가 눌린 겁니다. 안방의 구조가 뚜렷하게 보이고 제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풍기를 강풍으로 눌러놓은 듯 흡사 제 바로 옆에서 선풍기가 바람이 오는 듯 귓전에서 바람소리가 미친 듯이 나는 겁니다. 바람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그때 아까 그 무당이 제 몸 위에 올라타서는 그 소매자락을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얼굴은 코, 입이 없고 눈이 시꺼멓게 뚫려 있었고 정말 미친 듯이 바람처럼 팔을 휘둘러댑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소리가 그 여자가 팔을 휘두르면서 난 소매자락이 펄럭이면서 난 소리였던 거죠. 눈이 없으니까 나를 잡으려고 팔을 휘두르면서 기도를 드리고 바로 가위에서 깼습니다. 선풍기는 약풍이었고 기막에도 꽂혀 있었고 아무도 다녀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바람 소리, 그날 밤을. 다음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좋은 반응이에요. 좋네요. 언니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 바로 앞에 개울이라고 하기엔 좀 넓은 하천이 있고 그 주변은 산책로로 꾸며져 있고 징검다리가 있었대요. 좀 더 걸어가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도 있었는데 바로 집 앞이기도 하고 낮에 보면 진짜 이뻐서 늘 거기로 다녔대요.
근데 그 언니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되어서 평소보다 더 오래 공부하고 2시쯤에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요. 시간이 늦다 보니까 길에 다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었대요. 한참 가다가 그 징검다리가 있는 하천까지 왔는데 건너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불빛도 하나도 없고 어두컴컴하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서 건너기가 좀 무서워서 좀 더 걷더라도 차도랑 가로등 있는 큰 다리로 건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저쪽 건너편 산책로에서 누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이쪽으로 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편이 덜 무섭겠다는 생각을 하고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하천으로 내려갔대요.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운전이 서투른지 조금씩 비틀거리길래 언니는 속으로 그냥 귀엽네 하고 생각하면서 다리를 건넜어요. 징검다리를 반쯤 건넜을 때 그 자전거 탄 사람이 언니 앞을 스쳐 지나갔고요. 언니는 다리를 다 건너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쪽을 봤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더래요. 멀리서 내려다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앞으로 스쳐 지나가던 순간 그 자전거 탄 사람을 봤더니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긴팔 스웨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면 6월 초여름이라서 반팔 입잖아요. 그 시간에 그것도 초여름에 긴팔 옷을 입은 여자가 불빛도 하나도 없는 어두컴컴한 하천과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건, 거기다 그 여자가 온 쪽은 하천 상류 쪽이었는데 그 동네가 좀 변두리 쪽이어서 상류로 좀만 올라가면 산 쪽으로 들어가는 데였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딱딱 맞춰지면서 언니는 소름이 쫙 끼쳐서 그 여자가 천천히 멀어져가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싹 멈추더니 방향을 틀지도 않고 앞바퀴가 가던 방향으로 놓인 상태 그대로 후진해서 다시 언니 쪽으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달려오더래요. 언니는 진짜 너무 놀래서 비명도 못 지르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전거가 언니한테로 달려오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었대요. 그 자전거는 언니한테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점점 늦춰졌고요. 언니는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무심코 자전거에 탄 그 여자 쪽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자전거 페달에 걸친 다리가 핸들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을 향하고 있더래요. 자전거 탈 때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발을 놓으면 무릎은 핸들 쪽을 향하고 발꿈치는 자전거 뒤쪽을 향해서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 무릎은 자전거 뒤쪽을 향하고 발꿈치가 핸들 쪽으로 놓여 있었대요. 언니가 기겁을 하고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자전거가 달려오면서 오는 맞바람 때문에 그 여자 머리카락이 옆으로 날리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얼굴이 드러났대요.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그대로 후진해 오고 있었으니까 뒤통수를 보고 있어야 하는데 반대쪽인 얼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치면서 여자가 씩 웃고는 그 모습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후진해서 저쪽 하천 상류 쪽으로 사라져 버리더래요. 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마침 언니가 걱정돼서 데리러 나오신 언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언니를 발견하셔서 데려오셨대요. 알고 보니까 언니가 어렸을 적에 거기서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 좀 더 걸어가면 있다는 도로 깔린 큰 다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여자가 마주오던 덤프트럭에 부딪혀서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잘못 떨어져서 목이랑 허리가 반대쪽으로 꺾여 돌아갔었대요. 그 여자가 저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올 때 비틀비틀 거렸던 건 머리가 돌아가서 앞이 안 보이고 다리도 돌아가서 페달을 거꾸로 밟아야 했기 때문이었고, 반대로 언니 쪽으로 후진할 때는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달려온 거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무섭죠? 많이 무섭죠? 물 좀 마실게요. 우리 집 근처에 여자아이가 이사해 온 건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그녀의 집에는 아빠가 없었다. 엄마는 어린 나이 눈으로 봐도 아주 젊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녀와 나는 다른 반이었지만 금세 사이가 좋아졌다. 그녀는 밝은 성격이 아니라 친구가 적었다. 책만 읽고 있어 친한 친구가 없었던 나와 그녀는 서로 집에 놀러 다니며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고민거리를 말해주었다. 엄마가 자주 때리는 것, 같은 반 여자아이가 괴롭히는 것,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지만 그 소녀는 다른 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것. 처음에는 내가 주로 말하는 편이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보통 그녀가 이야기하고 나는 듣는 쪽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좋아했던 남자 주위의 여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여자애들이 밉다고 했다. 그 괴롭힘을 못 본 척하고 있던 반 친구들이 모두 다 밉다고 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복수나 반 친구들의 욕을 끝없이 계속 이야기했다. 나는 단지 조용히 맞장구만 쳐주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그녀의 행실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놀러다니고 언제부턴가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다. 가정 환경도 악화되어서 깊은 밤중에 갑자기 엄마와 크게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신고로 경찰이 집에 온 적도 있다. 이웃들이나 학교 친구들과도 사이가 나빠져서 낙서나 쓰레기를 던지는 등의 질 나쁜 장난이 그녀의 집에 행해졌다. 한 번은 편지압에 죽은 고양이 시체가 들어가 있던 적도 있었다. 어머니도 나에게 그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밖에 전혀 나오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나도 그녀의 모습을 보는 일이 부쩍 줄었다. 갑자기 늙어버린 듯한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오지 않고 밥은 방문 앞에 놓고 가고 깊은 밤중 화장실 갈 때만 나온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나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문 너머에서 돌아가라고 고함칠 뿐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문 틈새로 살짝 보인 그녀는 창백하게 야위어 있었다. 말라 비틀어진 걸레 같았다. 나는 매일 그녀를 만나러 갔다. 부모님과 말다툼을 했다. 겨우 친해질 수 있던 친구와도 멀어져 버렸다. 그런데도 매일 그녀의 집으로 만나러 갔다. 그러다 그녀와 겨우 문 너머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던 일,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잡힌 일, 남자친구가 생겨 기뻐했는데 피임에 실패해서 아이가 생기자마자 도망가 버린 일, 도움받고 싶어서 상담한 모침에게 방관란 상태로 맞은 일, 아이를 낙태한 일, 죽으려고 했던 일, 손목을 그어버린 일. 예전처럼 그녀가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나는 맞장구를 친다. 내 의견을 물어올 때면 될 수 있으면 무난한 방향으로 말한다. 그러다 그녀가 방에서 나왔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점점 성격도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어느 날 그녀는 집 근처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아래쪽에 풀밭이 있었고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울면서 사과했다. 엄마와 나에게 폐만 끼치고 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했다. 들어 누운 채로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어려웠다. 위로하면서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온몸의 물기를 다 짜내려는 듯이 울면서 진심이야? 이런 나라도 좋아? 정말로 좋아?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 질문 받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 주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얼굴을 찌푸리며 반 친구들을 욕했을 때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거칠어져 있을 때도, 일방적으로 계속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있을 때도, 네가 울면서 엄마가 때린다고 고백했을 때도, 방에 틀어박혀서 마치 딴 사람처럼 말라버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네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을 그 여학생들에게 알려줬을 때도, 너의 집 편지함에 죽은 고양이를 집어넣고 있었을 때도, 너의 남자친구를 몰래 따라가 없애버렸을 때도, 다리의 감각을 잃고 하얀 침대에 삼켜질 것처럼 조그맣게 누워있는 지금도 쭉 너를 좋아해. 이것으로 너는 완벽하게 나만의 그녀다. 우리 이번에 결혼합니다.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소름 끼쳐! 기분 나빠! 그 다음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날따라 지하철엔 사람들로 붐볐다. 아, 이러다가 수업에 늦겠는걸? 대학생 A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이 빨리 안 오나 주위를 둘러보는 A는 한 중년 남자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았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는 남자 대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길도 헤쳐나가 주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아니에요. 그저 전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뭘. A는 남자에게 작별을 구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했다. 그 순간 중년 남자가 A에게 말했다. 저 학생에게 특별히 말해주는 건데요. 내일 X시에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게 좋아요. 꺼름칙했지만 A는 대충 알았다고 한 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갔다. 다음날 어김없이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했던 A는 어제 그 남자 말이 생각났다. 그냥 무시하기엔 뭔가 꺼림칙했던 A는 버스를 타고 학교로 등교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켜보니 뉴스 속보가 방송 중이었다. 그리고 A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기가 타려던 그 시간 지하철에 어떤 사이비 종교 강신도가 독극물을 뿌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였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일본 오음진리교 지하철 테러 사건이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많은 곳을 알려줄게. 일단 도로 이정표에는 귀신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 그 위에 엎드린 자세로 걸쳐져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만히 본다더라. 그러다가 운전자가 좀 만만해 보인다 싶으면 그대로 내리꽂는데, 고속도로 운전 중 트럭에 직선으로 내리꽂히는 귀신을 본 적이 있다는데, 그 트럭은 터널을 진입하더니 반전복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 보통은 차에 달라붙는데
그 귀신은 운전자한테 바로 꽂혀서 그런 사고가 난 것 같더래. 귀신은 쇳소리를 아주 좋아한다고 해. 그래서 구판에서 빠지지 않는 악기가 꽹가리, 징, 방울인 거래. 어떤 무당은 도로에서 짓궂은 귀신을 마주치면 바닥에 동전을 던지면서 지나가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동전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귀신의 시선이 거기로 꽂힌다고 말이야. 비슷한 이유로 가정집에 종다는 건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식당에서 술집 출입문에 다는 건 괜찮다고 해. 허기진 귀신들이 종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에 엎혀서 가게로 이끈다고 말이야. 도로 위의 귀신들은 눈이 매우 크다고 해. 흔히 알고 있는 자유로 귀신처럼 말이야. 대부분의 귀신은 멍 때리며 가만히 서 있대. 근데 죽은 지 오래되고 본인이 죽었다는 걸 아는 귀신은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해. 가히 눌리고 사람 놀래는 귀신은 본인이 죽은 걸 인지하는 귀신들이란 거지. 형상을 기괴하게 바꾸는 귀신은 묵을 때도 묵은 귀신들이고 말이야. 무속인이 자주 찾은 기도터에 잡기가 많더라고. 신대접 받고 싶어 하는 영가들이 득실득실하다고 해. 무속인들이 자주 모이는 바닷가에서 물에 퉁퉁 부른 남자 영가를 장군님 모셨다며 모시고 가는 무당도 있었고 하대.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은 수살기야 무당룡이라고 해. 특히 무당룡은 살아생전 무속 생활을 해봤으니 몸에 실리면 신인지 잡기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해. 웬만한 심내림 테스트도 다 통과가 가능한 거지. 제대로 된 무당만 구분할 수 있다고 해.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일부러 잡기 붙어서 힘든 일 생기도록 만들고 다시 본인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무당이 있다고 해. 이런 무당은 제대로 된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 아닌 허주 잡기가 실린 거라고 하더라. 무속인 몸에 들어가서 신행세하다가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그릇이 크면 그 손님한테로 옮겨가는 잡기도 많다고 해. 무당집 너무 자주 가지 말라는 것도 이 때문인 거지. 이런 식으로 몸집을 불려서 아주 오랫동안 신행세를 하던 악기가 있었는데 만신무당이 어느 사찰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마주쳤는데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났다고 해. 그 무당이 모시고 있다는 신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 잡기였던 거지. 들통나니까 그 무당 죽이고 다른 무속인 몸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신제자 2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만신무당한테 들켜서 결국 천도되는 걸로 마무리되었다더라. 지은 죄가 많아서 다음 생엔 짐승으로 태어날 거라고 했어. 그리고 물귀신이라고 무조건 물에만 있는 건 아니래. 어느 사찰에 늪에 있던 수살기가 보살을 감아 죽인 일이 있었다고 해. 바다나 강에 있던 수살기들은 지나가는 사람 몸에 묻혀서 조금씩 육지로 나오기도 하고 생전에 뱀을 안 먹어도 뱀귀신이 될 수 있대. 본성이 음침한 사람들은 죽여서 뱀 형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그리고 모텔에도 귀신이 정말 많아.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귀신은 잘 없는데 모텔방에 부적이 붙여져 있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호기심에라도 절대 떼면 안 된대. 사람이 죽어나간 방에는 일부러 손님을 더 받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영가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에게 더 잘 붙는다고 해. 영안이 없는 사람이어도 돼지의 피나 닭 피를 가지고 야산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데 한번 열면 다시 닫기 힘드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해. 진짜 제대로 된 신명이 오는 경우 신내림 없이 무당이 되기도 한다고 해. 또 길에 버려져 있는 거울을 조심하래. 버려진 물건 중에서도 특히 거울은 쳐다보지 말라고 해. 차라리 자동차 창문을 보고 옷 매무새를 고치게라고 말이야. 거울 앞에서 잠깐 화장 고치고 지나가던 여자 등지로 귀신들이 기차놀이하듯 줄줄이 거울 밖으로 나와서 그 여자 허리를 잡고 따라가는 것을 본 적도 있대. 이후 가위에 너무 심하게 눌려서 무속인 찾아가서 해결을 했다고.
거울 안에서 길을 잃는 귀신들도 있대. 거울 속에서 헤매다가 겨우 밖으로 빠져나와서 기진맥진하는 귀신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 다른 문화에서 생겨난 귀신은 천도하기 까다로운데 물 건너온 귀신들은 한국 무속 신앙이 안 통하기도 한다고. 일본에서는 천도하는 개념이 없다고 해. 사람이 죽으면 천도하지 않고 매일 모시고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일반 영가들이 힘이 엄청 강하대. 귀신을 색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일본 여행을 갔는데 길거리에도 아우라가 붉은색을 띠는 영가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영가가 원앙기나 악기에 가까울수록 붉은색 아우라를 풍기고 그 색이 점점 짙어진다고 하더라. 우리나라에서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악기들이 일본엔 곳곳이 널려 있다고 해. 일본에서 빨간 아우라인 악기를 마주쳤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한 번 주랭랑치게 만들었던 귀신이 있었다고 해. 일본에서 빨간 아우라인 악기를 마주쳤을 때도 이건 중복이네요. 장소는 직장 동료의 집. 동료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서 집 상태 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따라가게 되었대.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큰일 났다. 도망게 가야 한다. 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해. 그리고 그 실체를 마주했을 때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입술이 새빨간 여자 영가였는데 죽음의 공포가 그렇게 엄습했던 순간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해. 그 귀신은 아우레가 검붉은 걸 넘어서 거의 새까만 색을 띠고 있었다고 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다.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 짐 싸서 당장 나가야 된다라고 경고했지만 동료와 가족들은 그 집에서 몇 개월을 더 지냈고 몇 개월 뒤 자해소동이 일어나면서 급하게 이사 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문여 따라 건너온 귀신들이 많았다고 해. 눌러앉은 지 안 된 산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신대접 받는 악기들이 아직도 있다고. 대만에 귀신이 엄청 많은데 악기를 테마하지 않고 오히려 신처럼 모셔서 영향력이 센 악기들이 각 건물마다 있다고 해. 전북에 있는 어느 마을의 폐유치원에는 저승사자도 못 데려가는 무서운 악기가 있다고 해. 묵은 지 200년 됐다고. 어느 만신의 무당이 이 악기를 천도하려고 했지만 이곳에 폐가 체험을 했던 일행 중 한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불가피하게 악기랑 협상을 했다고 해. 얘 살려주는 대신 건드리지 않겠다고. 지나가는 등산객도 감아 죽일 정도로 영향력이 세서 지금은 나무 판자로 창문마다 못질했다고 해. 이런 악기도 정말 인연이 닿는 누군가가 오면 자연스럽게 천도가 된다고 해. 그게 무당이든 스님이든 일반인이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굴레는 진짜로 있다더라. 악기보다 무서운 건 노한 신이라고 해. 악기는 어떻게든 천도가 가능하지만 신이 하는 건 방법이 없대. 어느 마을에 성황나무를 잘못 자른 뒤 그 마을에 살던 무속인부터 일반 사람까지 빙의가 되고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해. 완신무당께서 이 사연을 접하고 그 마을에 가봤더니 성황신이 잔뜩 화가 나 있었고 그래도 신이어서 사람을 해하진 않았고 빙의만 돼 있었대. 이건 마을을 떠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모두가 떠나고 텅 빈 마을이 됐다고 하더라. 결론은 이거야. 귀신보단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말이야. 그 다음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겪은 일이야.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감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부모님은 내 영감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친척들한테 얘기를 해. 내가 2살쯤 됐을 때 내륙현에 살았던 우리는 바다가 있던 옆현에 여행을 갔어. 거긴 넓은 부지가 있는 모신사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사람들로 붐비는 거기를 어린 나를 데리고 돌아다니느라 우리 부모님은 낮에는 이미 녹초가 됐었어.
어떤 가게도 다 붐비는지라 부모님은 관광지 인파를 빠져나가 걸을 수 있는 범위에 있던 작은 어촌 마을에 들려 거기서 회덮밥을 점심으로 먹었어. 시골 바다 옆 관광지에는 흔히 비슷비슷한 오래된 해물요리 식당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갔던 식당은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작아서 관광객들보다는 지역 단골 주민으로 보이는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해. 이 작은 음식점 거리는 바다에 접해 있었고 벼랑에서 50m 정도 떨어진 해수면에는 이즈쿠시마 신사를 방불케 하는 신사 기둥문 같은 게 서 있었다고 해. 지금은 이렇지만 오늘 저녁에는 물이 빠지니까 저기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게 주인 아저씨가 기둥문을 가리키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말했어. 그 말을 듣고 끼어든 그 집 단골 노인이 말하길 근처 인기 관광지에 가려졌지만 이 마을의 자랑이라고 했어. 근데 초면인 점원과 손님들이 말을 많이 거는 가게를 부모님은 안 좋아하는지라 맞장구만 잘 쳐주고 거의 흘려들은 후 가게에서 나왔어. 하지만 모처럼 이런 타이밍이니 혼잡함이 좀 덜해진 유명한 신사로 돌아가서 몇 시간 동안 산책을 한 뒤 저녁이 다해서 다시 그 어촌으로 돌아왔어. 낮에 들렸던 작은 음식점 거리는 라디오 음악과 아저씨들의 작단 소리 때문에 낮과 분위기는 별반 차이가 안 났고 우리 부모님을 발견한 아저씨들은 손을 흔들었어. 그리고 추천받았었던 바다의 신사 기둥문 말인데 날씨랑 방향이 좋아서 그런지 수평선에 저물어가는 석양과 석양에 비친 기둥문이 그야말로 사진같이 아름다웠다고 해. 그리고 썰물이 빠져나가 낮에는 안 보였던 해저의 모래가 노출되면서 바닷물이 웅덩이가 돼서 석양에 빛나고 있었어. 길을 잘못 들지만 않으면 신발을 신은 채로 기둥문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엄마는 그랬었어. 이 광경에 엄청 감동한 아빠는 벼랑에 고정되어 있던 돌계단을 내려가서 기둥문 쪽으로 가려 했고 엄마는 안고 있던 나를 내려두고 가방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꺼내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엄마가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해. 내가 엄마 소매를 움켜쥐고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대. 그리고 다음 순간 내가 고막이 나갈 정도로 새된 목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했어. 원래도 나는 잘 우는 애라 주변에도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다는데 그때만큼은 뭔가 상태가 이상했다고 해. 영화 등에서 뭔가에 습격당한 여자가 내지르는 것 같은 순간적으로 큰 소리로 지르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고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소리를 10초 정도는 내지른 것처럼 느껴졌대. 그저 그때 내 필사적인 얼굴과 눈물을 보고 내가 울고 있다고 엄마는 판단했어. 아빠도 역시 이 비정상적인 목소리에 놀라서 엄마 쪽을 돌아봤고 벼랑 위로 돌아와 날 확인했어. 엄마가 당황해서 날 다시 안고 달랬는데 달래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울음을 뚝 끊치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대. 아니 얘 뭐야? 하고 아빠가 안심하듯 웃었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자기 발밑에서 위화감을 느꼈어. 그래서 살펴보니 발목 아래 신발 속과 양말까지 흠뻑 젖어 있는 거야. 아빠가 왜지? 하고 돌아보니까 그 바다가 간조는커녕 시꺼먼 물로 가득 차 있었대. 돌계단은 아까 아빠가 있었던 위치까지 물이 차 있었고 파도 소리도 제대로 났어. 석양에 물든 붉은 하늘과 비친 기둥문은 변함이 없었지만 바다만이 이상하게 거뭇스름했어. 해질녘 하늘빛이 반사되고 있지 않은 새까만 수면 군데군데에서 하얀 거품 파도가 보였고 물이 벼랑에 철썩철썩 소리를 내면서 부딪히고 있었어. 부모님은 붉은 하늘과 새까만 바다로 갈라진 광경을 앞에 두고 넋이 나갔어. 썰물 빠졌었지? 빠져 있었어. 안 빠져 있었으면 안 들어갔고. 아빠는 자기가 착각해서 멋대로 바다에 들어가 젖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엄마도 간조였던 바다를 봤었기 때문에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갔어. 어떻게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었던 아빠는 일단 젖은 양말과 신발을 갈아 신기 위해 낮에 갔던 그 해덮밥집 자리를 빌리려고
바다를 마주한 식당으로 갔어. 하지만 몇 걸음 다가가서 알게 된 건데 사람이 없어. 행인도, 가게 단골 노인도, 점원인 아저씨들도.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있었는데 인기척이 없어. 사람 말소리인 줄 알았던 건 라디오였어. 그러다 문득 아빠가 시야 구석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아서 그쪽을 보니 1층에 가게가 있던 민가 창문 커튼이 누가 방금 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어. 그걸 알아챈 후 다른 가게 위층도 자세히 보니까 창문 너머 방 안쪽에 사람이 있었어. 다들 노인이었고 그중엔 낮에 봤던 얼굴도 있었어. 그 많은 시선들이 모두 무표정으로 아빠와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엄마도 같은 광경을 보고 있었어. 그 신사 기둥문 밑으로 가보라고 부모님께 권한 그 사람들이 감정 없는 눈으로 노려보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기 전에 엄마가 아빠의 등을 밀었고 제정신을 차린 아빠랑 둘이서 같이 뛰기 시작했어. 나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비명 이후로는 아무런 이변도 없었다고 해. 바다에 물이 있었던 것보다 그 신사를 추천해놓고 그 마을 사람 모두가 우리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더 무서웠어. 이런 말을 엄마가 웃으면서 얘기했고 네가 없었으면 네 아빠는 그대로 가라앉았을 거야. 이런 말도 했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신사는 찾을 수가 없었고 못하면 신사가 아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네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마지막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생 때 작은 개인마트에서 알바를 했어. 그 마트는 아침 6시부터 문을 열었고 나는 아침 근무였어. 작은 마트인데도 상당히 시급이 좋았어서 빠른 수업이 없는 날은 거의 들어가 있었어. 얼마 후 나는 마트 문을 여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마트 열쇠를 맡게 됐어. 받은 키홀더에는 뒷문 열쇠, 셔터 열쇠, 입구 열쇠 등과 같이 낡은 열쇠가 달려 있었어. 점장님한테 무슨 열쇠냐고 물어봤는데 대충 얼버무리더라고. 그런데 가게 문을 열 때는 전혀 안 썼으니 창고 열쇠 같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히 신경을 안 썼어. 또 얼마 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뒷문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 가게 안에는 나랑 파트 일을 하는 아주머니 이렇게 2명밖에 없었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온 것 같아서 아주머니랑 같이 뒷문으로 가봤어. 그러자 거기에는 딱 봐도 오랫동안 씻지 않은 것 같은 머리가 길고 산발인 할아버지가 있었어. 할아버지는 때 묻은 잠옷 같은 옷에 위에는 다 낡은 우비를 입고 있었고 인형을 안고 신음하고 있었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서 할 말을 읽고 있으니까 파트 아주머니가 열쇠를 달라고 했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열쇠를 건네니까 아주머니는 그대로 할아버지를 뒤편에 있는 창고로 질질 끌고 갔어. 그리고 그 낡은 열쇠로 창고를 열고 할아버지를 거기에 밀어넣고 다시 잠갔어. 할아버지는 한동안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 내가 너무 놀라서 넋이 나가 있으니까 파트 아주머니가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말했어. 저 사람은 여기 사장님 아버지야. 치매가 진행되어서 가끔 가게에 와. 낮이나 밤에는 점장님이 있으니 괜찮은데 아침에는 점장님이 올 때까지 여기 넣어두는 거야. 사장님도 이젠 보살필 마음이 없다더라고. 목욕도 안 시키고 내버려두고 있대. 밥도 잘 안 준다더라고. 가끔 밤에 왔을 때는 반찬님 튀김 같은 걸 먹는다나 봐. 아버지가 치매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싶어서 소름 돋았어. 할아버지는 점장님이 올 때까지 창고 안에서 이따금 울음소리 같은 비명을 질렀어. 그런 사장님과 점장님이 무서워져서 알바를 바로 그만뒀어.
끝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무서운 이야기 끝. 무서운 이야기는 끝. 맞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아, 무섭다, 무서워.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 왔어. 안녕. 반가워요. 이젠 뭐 하지? 무서운 이야기 끝났잖아. 이제 할 게 없네. 뭐 하면서 놀지? 밀라비들? 우리 뭐 할까? 음, 재밌었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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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은 내일인걸. 네. 바보. 그래요?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아니요, 안 먹을래요. 안 먹어. 배불러. 배불러요. 아, 저 오늘 밀면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죠? 아니요. 부산 안 갔는데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어... 네. 만두요? 만두? 소고기요. 소고기 미역국은 좋아해요. 다른 건 싫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할까? 내일 길게 할게.
그럴게요. 근데 배불러서 먹기 싫어. 뿌빠.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